최근 폴란드에서 한국과 KF-21 사업을 공동 진행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밝혔는데,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마자 인도네시아는 현지 언론은 대서특필하며 예민하게 반응했고, 이니 측은 즉시 분담금을 다음 달까지 납부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며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인데요. 카이 사장은 이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관련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지 반응을 비롯해서 왜 다음 달 납부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F-21은 폴란드가 다음과 같은 분위기를 보였는데, 이에 인도네시아가 발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한국도 반응이 좋은 것 같자 이에 대해 현지에서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선 폴란드는 한국의 KF-21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 방산 고위 관계자는 KF-21 참여를 원합니다. 이미 폴란드의 최대 국영 방산 업체인 PGG의 세바스찬 흐바 회장은 KF-21 참여가 된다면 영광이라며 작년에 한국에 밝힌 바 있으며 올해 4월 방한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경공격기에 이어서 이제 공군 분야의 미래인 KF-21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폴란드 측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대납하고 이니 대신 참여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이미 프랑스의 라파를 비롯해서 미국의 F-15 개량형을 받기로 하는 등 한국의 뒤통수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간만 보는 상황에서 어쩌면 잘된 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가능성을 크게 봤으며 이무 FA-50 경공격기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추후 유럽에서 폴란드 KF-21이 양산되는 그러한 기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K2 전차를 1000대가량 주문하겠다는 폴란드는 이미 유럽 방산의 중심이 되기로 결정한 국면인데, 이는 미 국방 채널에서도 논의했듯 유럽 방산은 급격하게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국의 K2 전차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미국과 함께 유럽 방산을 점유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따라서 한국 공군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그런 면에서 선점하자는 뜻을 보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술도 배우면서 공동 생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추후 나토에 한국 전투기가 공급된다면 이는 역대급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도 보입니다. 서방 전투기로 한정된 분야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전투기가 등장하는 것은 신뢰를 더 얻을 수 있고 더욱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전투기를 찾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전투기 사업을 오랜 기간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는 비참한데, 기술 이전 불능은 물론이며 동남아의 허브가 될 뻔한 기회조차 그대로 폴란드에 박탈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라보워 국방장관 등 복잡한 내부 사정 등으로 서방 전투기만 고집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결국에는 가장 납품이 빠르며 가성비 방산을 생산하는 한국과 최우선 협력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이를 조율해야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만 그리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F-21은 매우 순항하고 있지만 최우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속을 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폴란드는 25조 원 K-방산 사업으로 한국과 가장 두터운 관계가 순식간에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인니는 한국의 잠수함을 최초로 발주했으며 T-50 훈련기 등을 주문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 방산 수출의 초창기 멤버로 한국은 일면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담금 문제는 물론이고 잠수함 계약 파토 등 돈 문제가 생기면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상황이죠. 그러나 폴란드가 봤을 때는 KF-21은 거의 다 된 밥이나 다름없고 수저만 얹으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 2026년 6월까지 완료 목표인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순항 중인데요. 시제 1에서 4호기는 초도 비행을 마쳤으며 5호기는 다음 주 최초 비행에 나섭니다. 현재 조립 중인 6호기의 첫 비행은 다음 달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1에서 4호기는 지난해 7월 이후 2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에 나섰으며 이는 2000회 이상으로 예정된 총 시험 비행의 일정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시제기들은 초음속 비행과 국산 능동 전자식 위상 배열 에이서 레이더 시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의 무장 분리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하반기에는 공중급유 시험에도 나설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초저속 비행과 비대칭 무장 장착 시에
하중 검증 및 무장분리 시험 등의 관문이 남았으며 2025년에는 실제 공대공 미사일 유도 발사에 나서고 방사청과 카이는 체계 개발 사업 종료 뒤 곧바로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방부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에 양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다 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다만 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군과 납품 문제이기에 폴란드가 이것을 파고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유럽의 라팔과 미국의 F-15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매하면서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가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의혹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다양한 방산으로 신뢰가 생긴 폴란드 KF-21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이 되자 인리 측에서 즉각 한국에 분담금을 납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다음 달 말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 계획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이 조만간 인도네시아에서 국방부 고위 인사와 만나 분담금 납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나 모습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밝히며 KF-21 개발 사업의 최대 변수인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도 5호기가 인도네시아에 빠른 시일 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재촉하면서 인도네시아 파일럿이 탑승해서 최신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띄우며 KF-21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밝히는 모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또한 폴란드 사업 얘기가 나오자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한국 현지에서 폴란드 관련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적지 않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다가 진짜 한국에서 폴란드와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이 측의 폴란드에 대한 질의도 나오면서 공식적인 당국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강구영 카이 사장은 간담회에서 폴란드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지난달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체인 PGG의 세바스찬 흐바웨크 회장이 방한했을 때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식 제안이 오면 구체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하이 측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지지부진하면 폴란드로 전환을 열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관계자 등이 인리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는 말을 전할 정도로 대금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특히나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한 말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조 7천억을 분담해야 하지만 현재 총 누적 3천억 원만 겨우 납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제시한 것은 이는 어디까지 납부 통보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코이 대통령을 비롯해 다양한 고위 관계자가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 2월에 입금된 금액은 겨우 270억가량으로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대략 7, 8천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2,700억만 납부했는데 과연 나머지 1조가 넘는 납부 계획을 제시하는 게 못 믿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도네시아 납부 계획 통보가 생긴 것도 다분히 폴란드 때문이라는 것인데 본래 인도네시아는 시간을 끌면서 지켜보고 중간에 잠수함 계약도 파토내는 등 문제를 일으켰으나 폴란드가 작년에 보여준 K방산과의 계약 체결과 즉시 대금 납부 등은 인도네시아 입장을 곤혹스럽게 했고 이는 폴란드와 인리가 비교 대조군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을 느낀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제기 5호기까지 등장하고 대부분의 시험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자 시제기부터 받을 생각이 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폴란드와 KF-21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자금의 압박을 느끼고 결국 서방의 전투기를 고집하는 분위기도 여전한 데다가 폴란드가 대납까지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부드럽게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이뤄지면 인도네시아에 최종 납부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대금 지연 사유는 계약을 파기할 충분한 이유가 되므로 인도네시아도 순순히 수락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과연 KF21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